예, 안녕하십니까 노동자 여러분.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지회장 이건우입니다. 사무장 김상훈입니다. 앞전에 인지노동자 TV의 1편은 옥천 노동조합의 투쟁, 그 투쟁에 대한 이해를 인지노동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었고,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다든가 뭐 그런 의도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우리 쪽에서도 관심 가지고 좀 세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전국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에서 저희 인지노동자 TV를 홍보하는 소식지를 하나 냈습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주는데 동영상을 또 제작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주제로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다른 주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인지노동자 TV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어야 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다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타이틀이 좀 충격적입니다. 네, 과거를 잊은 노동자에게 미래는 없다. 굉장히 사측이 할 만한 이야기죠. 저는 처음에 타이틀을 보고 회사가 이 소식지를 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에서 단결과 연대 그 소식지더라고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19년 임금 협상에 대해서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에서는 민주적인 투표였는지 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양 노조가 한 장소에서 참관인도 두고 공정하게 투표를 진행했었죠. 그걸 가지고 민주적이지 않다. 어떤 부분이 민주적이지 않은지 의문이 드네요. 그 민주적이지 않다는 투표는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봤죠.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을 받고 그리고 그 위임을 찬성표로 활용하는 그런 투표가 민주적이지 않은 투표지.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1차 잠정합의안의 결과에 대한 배경으로서 경주 그리고 경기 지역의 여러 사업장들을 보고 그 사업장에서 타결된 금액의 평균이 120원 정도였다. 주간연수 이교대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등이 중점 사항이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주간연수 이교대제 고정 OT를 받고 있다든가 생활 안정을 위한 임금 체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가 전혀 아니죠. 저 임금 체계는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무력화하는 임금 체계로 바뀌고 생활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임금 체계 도입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쪽 사업장과 우리를 똑같이 비교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감 확보가 부단한 노력의 결과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경주 지회가 복수노조 창고 단일화에 들어가기 전에 경주 지회에서 보유한 단체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 협약에서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조항, 그리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정규직 신규 채용 의무화, 그리고 파견 노동자의 사용 제한 조치 관련된 조항들을 모두 폐기하거나 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2012년 단협이죠. 그 단협이 14년 임단협에서 그 조항들이 사라졌죠. 또한 금속노조가 매년 임단협 그 요구안으로 제출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고용안정조항입니다. 고용안정조항은 그 어떤 노동조합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성인 노동조합들도 고용안정조항 쟁취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쟁을 해왔고, 그런 조항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단협에서 꼭 쟁취해 왔습니다. 금속노조가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내세웠던 요구했었던 그런 고용안정 조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금속노조가 매년 단협을 할 때마다 꼭 넣었던 조항들이 있습니다. 고용안정위원회
그리고 이 부수적인 조항들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그리고 회사의 분할, 합병, 양도, 그리고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 전환, 그리고 신기술 도입, 그리고 외주화 또는 하도급, 이렇게 저희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매년 이 조항들을 요구를 했고, 고용 안정을 위한 단협 요구안들을 항상 저희 금속에서 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전혀 논의가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합의안에도 없었습니다. 저희 요구안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왜 노동조합들이 고용 안정 조항들을 단협에 명시하려 하고 투쟁으로 쟁취하려 하는가? 지금 인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회사는 항상 이윤을 쫓습니다. 노사 간의 신뢰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외주화를 강행합니다. 회사들은 항상 이윤을 쫓고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게 회사입니다. 고용 안정과 회사의 이윤이라는 두 가지는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 조항들을 쟁취해야 되고, 그 과정들을 하지 않은 전국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은 지금 일감 확보를 했다고, 노사 협의체를 통해서 일감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14년도 임단협에서 이러한 안정조항들을 다 사측에 내주고, 그 이후에 안정조항들을 쟁취하지 못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같은 저희가 일거리가 없고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에 대한 책임 금속노련 인지노조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7년 제19차 노사공동위 회의가 있기 하루 전에 3사 소위원회 그리고 3사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노측 요구안이 회사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요구안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소정근로는 토요일 유급 8시간, 240시간, 통사임금 산정 시간은 209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업노조 위원장, 그리고 옥천 한국노총, 그리고 금속안산, 금속경주 대표자들이, 그리고 노동조합의 확대 간부들이, 또 조합원들이 다 동의하고 그 정도 안은 해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나온 요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안에는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딱 찍혀있죠.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린 소식지에는 금속노조에서는 합의안을 폐기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게 금속노조에서 합의안을 폐기한 건 아니죠. 논의 중에 있었던 거고, 그 논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는 사측과 금속노련 인지노조가 어떻게 보면 중단을 시킨 거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사공동위를 재개하자고 요청을 했었고, 금속노조가 합의안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논의가 중단된 게 팩트죠. 합의안을 폐기했다는 말 표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합의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측의 요구안은 있었고 우리 요구안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받느냐 마느냐의 논의 중에 우리 요구안을 고수한다라는 내용은, 우리 3사가 공동적으로 요구하기로 한 요구안은 좀 더 논의돼야 된다는 금속의 입장, 그리고 그 논의를 계속할 거면 노사공동이 그만하자라는 회사와 전국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입장, 그렇게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그 합의를 논의가 중단되게 된 이유는 그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자면서 노사공동위를 그만하자고 한 전국 금속노련 인지컨트롤스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있죠. 요구안을 바꾸자고 노측의 요구안과 사측의 제시안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금속노조가 기본급 240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떼를 쓰고 달라고 해서 교섭이 파행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논의가 사측과 노측의 팽팽한 이견 대립으로 중단이 된 것이죠. 그 원인은 노사공동위 논의 자리에서 저희 때문에, 금속 때문에 노사공동위가 당시에 중단이 됐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급 240시간과 소정근로 209시간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임금체계다. 그 전에도 저희는 여러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요구안에 포함시킨 거죠. 소위를 통해서 사업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3사가 같이 소위를 꾸리고 논의를 통해서 만든 요구안입니다. 그 소위 조사 활동 중에 사업장들을 방문하고 단체협약과 임금 체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장들이 뭐 소정근로와 통상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그 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경주 지부와 경기 지부 두 지부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경주 지부는 6개 사업장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 지부는 3개 사업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장들이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있겠지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하루 동안 조사한 것만 그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업장들 보시면 그 243시간이지만 통상임금과 그리고 OT 추가 OT를 받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 OT 같은 경우 OT 15시간이면 연장 15시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을 다 가진 교섭 대표 노조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금속 때문에 주간연소 2교대를 도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가. 노동상권을 다 가지고 있고 창구 단일화의 대표 노동조합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면 복수노조의 다른 노조 때문에 주간연수 2교대 들어간다 그런 얘기 쪽팔려서 못합니다. 교섭에서 들어가면 되죠. 주간연수 2교대제 다루는 여러 사업장들에서 실제 교섭을 다루고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아요. 길어야 3년 그러면 끝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지회의 강한 투쟁력 그리고 강한 결단 그리고 지부의 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업장들이 주간연수 2교대를 다 도입했습니다. 결국 주간연수 2교대제 도입은 쟁취하는 것이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금속 때문에 주간연수 2교대 못 들어갔다는 얘기만 할 거면 금속한테 교섭권 주세요.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주간연수 2교대제. 취업규칙 변경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금속노련 인진노조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률원 의견서까지 첨부를 해서 상여금 계약 강행하지 말라 그렇게 의견을 보냈었죠. 상여금 계약을 하지 말고 정상적인 교섭, 임금 교섭,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는 교섭을 하라라는 요구를 했었죠. 이 상여금을 계약해버리면 상여금이 기본급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 최저임금이 무력화된다. 네, 18년 교섭에서 가장 쟁점은 저희가 상여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상하는 게 저희 가장 큰 쟁점이었었죠. 하지만 상여금을 사측에 내어줌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169년 교섭에서 예상이 됐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동결하고 아니면 찔끔 100원 단위 이렇게 조금 인상하는 걸로 나올 것이다. 또한 고용 불안을 이야기하면서 그 인상률을 최저로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게 일정 부분 예상이 됐었고 그때 저희가 소식지로 여러 차례 어필을 했었죠. 또 소식지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일감 확보를 위해서 8시간 돌릴 물량 그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실제 고용이 불안해지고 외주화된 설비라든가 신작 아이템에 대해서 들어올 때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일상 노조 활동입니다. 고용안전위원회나 노사협의를 통해서 신규 아이템 그리고 고용 인력에 대한 운용 방안 그런 것들 회사하고 평소에 노조 활동으로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노사협의회 안건 중에 일감 관련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웃소싱, 인소싱 이 대부분의 안건들을 노사협의회 고용안전위원회 여기서 다루게 되어 있죠. 저희는 그동안 노사협의회가 워크 칼렌더 짜고 또 저희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신발 하나 받기 위해서 몇 년
몇 년씩 요구해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라는 협의 내용이 있지만, 6개월 이상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임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그런 논의자리가 성과라고 말하는 대표 노조에게 저희가 어떤 것을 바랄 수 있을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소식 제목처럼 단결과 연대, 노동조합은 단결과 연대가 빠지면 시체입니다. 전국 금속노련 인지컨트로스 노조에서는 실제 단결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단결과 연대를 할 것인가, 노동자적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단결하는 것, 투쟁을 위해서 단결하는 것, 그러한 단결, 그러한 고민들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의체 구성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옥천을 포함한 인지노동자, 금속, 옥천, 인지노동자가 하나의 요구로 하나의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노동자 TV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고 어떤 소식을 인지노동자들에게 전달할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좀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고 싶어요. 저희 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일상활동, 그리고 경주공장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옥천과 시화 세계공장의 소식들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사무장님 고생하셨고요. 힘들죠? 굉장히 힘드네요. 생각하고 있는 게 말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어렵네요. 이게 좀 몇 번을 해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1편에 부지회장님이 방송한 게 굉장히 잘했다는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많이 준비해서 좀 자연스럽게 저희 소식 많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인지노동자 TV에서는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어떠한 주제든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